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었는데요. 아, 미국 시장 상승 마감에서 초반에 또 상승 출발했지만 또 밀어내리는, 투자하는 사람들 진짜 욕 나오게 하는 하루가 또 됐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별하게 이거다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 증시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으면서 물론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주변 증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결과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리스크가 조금 있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0명대 중반, 그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서 좀 하락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또다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여기 10월 초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지지 구역이 2,95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사이에 아주 강력합니다. 지지대가. 오늘도 2,953포인트 딱 그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오늘도 종목별 장세는 그래도 나름 유지가 됐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평소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으면서 투자 심리는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더라도요. 뭐 쭉 아침에 떨어졌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계속 장난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그것에 따른 이 기관의 매매 동향, 연기금의 매도, 얘네들은 뭐 하는 애야. 짜증나죠.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경남스틸을 비롯한 홍준표 정치인 관련주, 그리고 애니능률을 비롯한 윤석열 관련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오늘 발표가 됐죠. 예, 그것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장중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들 종목군들 뭐 특별하게 뭐 내용이 있었냐라는 것보다는요, 누가 우세하고 누가 됐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움직였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떨어진 종목이죠. 오늘 급락을 합니다. 기준선도 벗어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장중에도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대선 관련주, 2시부터 급등, 급락, 급등, 급락 10%씩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방에 하한가를 갑니다. 경남스틸, 이 종목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여기에 한국선제, 하한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TBC, 이 종목 역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요. 예, 지금 결과는 홍준표 대선 주자, 국민의힘 주자 떨어졌고요. 윤석열 대선 주자가 경선 주자가 됐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오늘 하루에 다 꺾인 종목들 일단 버리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실망감에 더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뉴스 됐더라도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애니능률, 오늘 이 종목도 장중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다시 또 급락하는 장중의 동향이 엄청났습니다.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매도세가 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가장 오늘로서는 큰 폭의 상승을 있었던 서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덕성,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뉴스에 팔아라. 윤석열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물량이 팍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에 내일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홍준표 관련주는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쪽으로, 그리고 애니눅률, 덕성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형식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높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먼저 카카오 게임즈 어제 급등했다가 또 약간 밀렸는데 오늘 다시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뉴스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NFT,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죠. 여기에 우승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12월에 아키에이지 북미 유럽에 선보인다.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북미 퍼블리싱을 담당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또 돈을 벌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엑셀 게임즈가 개발한 PC 온라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라고 하죠. 아키에이지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퍼블리싱 한다고 하는 점이 호재가 나타나면서 뭐 단순 자기네 게임으로 돈도 벌지만 다른 업체에 퍼블리싱도 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점에서 밀렸었는데요. 여기서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네요. 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예, 전 고점대 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즉 여기서부터 추가 위로 쫙 뻗어 올라간다면 추격 매수보다는요,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익 실현을 할 건가 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이 종목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급락을 했었죠. 오늘은 5%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뉴스가 아주 그냥 파란만장해요. NC소프트 리니지 W 흥행 청신호 켜졌다. 구글 매출 4위. 어제는 또 이거 반대되는 뉴스가 나왔죠. 실망감에 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또 어저께 뉴스 다 좋게 나왔고 오늘 확인되는 뉴스인데 수급 동향에 따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NC소프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57만 원 선. 예, 여기 하단부에서는 매수고요. 여기 상단부에서는 매도하는 1차,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57만 원 선에서는 매수, 요 근처에서는 70만 원 1차 목표가, 2차 80만 원 이렇게 가져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다만 지금 하단부에 있으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다시 화두가 된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장이 안 좋은 가운데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쪽에서 여전히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자력 기구라든가 여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가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늘의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아주 매물 소화 장중에 잘하고 잘 견뎌가는 흐름입니다. 긍정적인 접근, 즉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한전기술까지 한번 보죠. 한전기술 2%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주도주는 두산중공업, 분위기는 두산중공업이 끌고 가는데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은 한정 기술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이 종목은 좀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대장주 역할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오늘 장 초반에는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권리락이 오늘 발생이 됐어요. 권리락이 발생이 됐는데 권리락 돼서 더 아래로 쭉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관련주들 뭐 맥스트, 덱스터 다 같이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장중에 바로 요 부분이요. 하이브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1000억 이상 베팅했다. 제3자 유상증자 통해서 자금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속보로 날라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뉴스가 없죠. 그런 소문이 돌면서 지금 장 끝나면서 자이언트 스텝 유상증자설 사실 아냐. 또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참 시끄럽습니다. 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예요. 메타버스의 대장주 역할 통분이 하고 있는데 21선에서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주고 또 급등을 하다가 제자리에 오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당분간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죠. 9만원과 11만원 선에 이 박스권 흐름,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급락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면 이 중간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죠. 뭐 같은 맥락이에요. 21선 근처에서 조정을 준다면 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좀 많이 다운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었던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추가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종목별 장세 펼쳐지는 흐름 안에서 좀 더 많은 종목수들이 올라갈 가능성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